안녕하세요. 수박 겉핥기입니다. 오늘 핥아볼 주제는 사마천의 사기 중에서도 가장 난해하기로 소문난 파트, 바로 율서입니다. 우주의 척도, 소리로 세상을 측량하다. 제목부터 뭔가 거창하죠? 고대 중국인들이 어떻게 소리 하나로 나라의 법과 도량형, 심지어 전쟁의 승패까지 결정했는지 그 거대한 세계관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본론으로 들어가기 전에 현대과학 이야기부터 잠깐 해볼까요? 2019년 5월 과학계에 엄청난 사건이 있었습니다. 130년 동안 질량의 절대 기준이었던 국제 킬로그램 원기가 폐기된 겁니다. 인간이 만든 금속 덩어리는 시간이 지나면 미세하게 변하거든요. 그래서 과학자들은 변하지 않는 우주의 법칙, 즉 플랑크 상수를 이용해 1kg을 재정의했습니다. 킵을 저울이라는 초정밀 기기로 말이죠. 놀랍게도 기원전 100년경 사마천 역시 똑같은 고민을 했습니다. 인간이 만든 기준은 불안정하니까 우주 어디서나 통용되는 절대적인 척도를 찾고 싶었던 거죠. 현대인이 양자역학 상수를 쓴다면 사마천은 바로 소리와 수를 그 기준으로 삼았습니다. 첫 번째 챕터, 소리의 형이상학입니다. 기의 파동과 우주의 호흡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고대 동양 사상에서 만물은 기로 이루어져 있다고 하죠. 그런데 이 기는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이걸 어떻게 측정할까요? 고대인들은 소리를 기의 진동, 즉 귀로 들을 수 있는 기로 봤습니다. 그래서 후기라는 아주 독특한 의식을 치렀는데요. 율관, 그러니까 피리 같은 관을 땅에 묻고 그 안에 재를 채워둡니다. 계절이 바뀌어 땅의 기운, 즉 지기가 올라오면 그 관의 음높이에 반응해 재가 흩날리는 걸 보고 절기를 파악했습니다. 음악이 단순한 예술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우주의 호흡을 읽어내는 정밀한 통치공학이었던 셈입니다. 사마천은 수는 율에서 나오고 율은 수에서 완성된다고 했습니다. 서양의 피타고라스 학파가 만물은 수라며 음악에서 우주의 조화를 찾았던 것과 비슷하죠? 하지만 사마천은 훨씬 더 정치적이었습니다. 율은 우주의 기운을 담는 그릇이고 수는 그 그릇의 크기를 재는 눈금이었습니다. 왕이 이 율과 수를 확립한다는 건 곧 우주의 질서를 인간 세상에 구현한다는 뜻입니다. 다시 말해 국가 표준을 장악해서 통치의 정당성을 확보하는 일종의 표준 전쟁을 승리로 이끄는 핵심 열쇠였던 겁니다. 그럼 이 소리를 어떻게 숫자로 만들었을까요? 두 번째 챕터, 3분 손익법입니다. 여기 우주 생성의 수학적 알고리즘이 있습니다. 바로 3분 손익법입니다. 기준이 되는 관의 길이를 3등분해서 3분의 1을 빼거나 더하는 이 과정을 반복해 12개의 음을 만드는 방식입니다. 기준음인 황종의 숫자는 81입니다. 이건 양의 극수인 9를 2번 곱한 우주의 가장 완전한 수입니다. 여기서 3분의 1을 빼면 54인 임종이 되고 다시 3분의 1을 더하면 72인 태주가 됩니다. 이런 식으로 음과 양이 교차하며 12개의 율이 탄생합니다. 마치 자연계의 프랙탈 구조처럼 말이죠. 이 구조를 자세히 보면 자기 유사성을 띠고 있습니다. 3분할이라는 자연의 비율을 계속 적용하거든요. 황종에서 시작해 임종, 태주, 남녀로 이어지는 이 순서는 서양 음악의 완전 오도 관계와 수학적으로 동일합니다. 소는 음의 작용, 익은 양의 작용으로 음양이 끊임없이 상호작용하며 우주를 구성한다는 철학이 이 수학 공식 안에 그대로 녹아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엔 치명적인 역설이 하나 숨어 있습니다. 12번의 계산을 거쳐 다시 원래의 황종음으로 돌아오려고 하면 숫자가 딱 떨어지지 않고 미세한 오차가 남습니다. 서양에서는 이걸 피타고라스 콤마라고 부르죠. 현대의 평균율은 이 오차를 강제로 12등분해서 없애버렸지만 사마천 시대에는 이 오차를 우주의 본질로 받아들였습니다. 완벽하게 닫힌 원이 아니라 끝없이 상승하는 나선형 구조. 그들은 이 남거나 모자란 소리를 통해 우주가 멈추지 않고 계속 변화한다고 생각했습니다. 60율, 360율로 무한히 확장되는 시간관이 여기서 나왔죠. 세 번째 챕터입니다. 이 소리가 어떻게 우리가 쓰는 미터나 킬로그램 같은 도량형이 되었을까요? 놀랍게도 고대의 모든 도량형은 황종율관이라는 피리 하나에서 나왔습니다. 황종율관의 길이가 곧 길이의 기준인 척이 되고 그 안에 들어가는 기장 알갱이의 양이 부피의 기준인 약이 되며 그 기장들의 무게가 질량의 기준인 형이 됩니다. 소리의 기준이 곧 길이, 부피, 무게의 삼위일체가 되는 것이죠. 소리가 바르면 천하의 도량형이 바로 선다는 말은 단순한 비유가 아니라
국가 인프라 그 자체였습니다. 재미있는 건 이 기준을 잡는 물리적 재료가 금속이나 보석이 아니라 검은 기장, 즉 곡물이었다는 점입니다. 기장은 크기가 일정하고 단단해서 훌륭한 표준이 될 수 있었습니다. 백성의 주식인 곡물을 국가 법률의 기초로 삼았다는 건 농본주의 국가로서 통치의 정당성이 바로 민생에 있다는 상징이기도 했습니다. 진시황과 한 무제가 도량형을 통일하려고 그토록 애썼던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이건 현대의 기술 전쟁과도 비슷해요. 1980년대 비디오 테이프 시장에서 VHS가 베타맥스를 이기고 표준이 되었던 사건 기억하시나요? 기술이 더 좋다고 이기는 게 아니라 사실상의 표준을 장악하는 자가 시장을 지배합니다. 고대에 황종 율관을 기준으로 도량형을 통일했다는 것은 제국 전체의 경제와 행정을 하나의 프로토콜로 묶는 거대하고 치밀한 표준화 전략이었습니다. 이제 이야기는 전쟁터로 넘어갑니다. 율서는 단순한 음악책이 아니라 병법서이기도 했습니다. 하늘을 알고 길을 알면 승리가 온전해진다. 고대인들에게 전쟁은 칼과 창이 부딪히기 전에 보이지 않는 기가 먼저 충돌하는 현장이었습니다. 당시의 태사, 즉 최고 음악관은 율관으로 바람소리의 피치를 측정했습니다. 적군 쪽에서 들려오는 바람소리가 율에 맞지 않고 탁하면 적의 기운이 쇠했다고 판단해 공격 명령을 내렸죠. 현대전으로 치면 소나나 레이더로 적을 탐지하는 정보전의 시초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사마천은 팔방 위에서 불어오는 바람인 팔풍에 각각의 율을 대입했습니다. 북동쪽의 조풍은 만물이 시작되는 태주, 남쪽의 경풍은 양기가 가장 강한 중력. 이런 식으로 각 바람은 단순한 공기 흐름이 아니라 우주적 힘의 벡터값으로 해석되었습니다. 특히 주목해야 할 바람은 부주풍과 광막풍입니다. 북서쪽에서 부는 부주풍은 전설 속 부주산에서 유래했는데 불완전함과 재앙 그리고 살기를 뜻합니다. 당시 흉노가 있던 방향이죠. 이 바람이 불 때 율을 읽어 적의 침입을 경계했습니다. 북풍인 광막풍은 동지, 즉 모든 생명이 멈춘 죽음의 상태를 뜻하지만 동시에 가장 깊은 어둠 속에서 새로운 황종이 탄생하는 역설적인 희망의 시기이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고대의 장군은 단순히 병사만 지휘하는 게 아니라 천문을 읽고 소리를 듣는 철학자여야 했습니다. 이건 미신이 아니라 당시 가용했던 천문, 기상, 지리 지식을 총동원한 빅데이터 분석 시스템이었습니다. 적의 기운이 꺾이고 아군의 기운이 왕성한 타이밍을 수학적, 기상학적으로 계산해내는 것. 이것이 사마천이 제시한 필승 공식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율서가 역사적으로 어떤 의미를 갖는지 정리해보겠습니다. 사마천은 왜 역사책인 사기에 이렇게 어려운 율서를 넣었을까요? 그에게 역사는 단순한 사건 기록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하늘과 인간의 관계를 탐구하고 싶어 했습니다. 소리라는 매개체를 통해 하늘의 이치인 천문, 땅의 제도인 지리, 그리고 인간의 전쟁과 정치를 하나의 거대한 고리로 연결한 겁니다. 이 질문은 사마천에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후한의 경방은 60류를, 남북조 시대의 전락지는 360류를 주장했고 16세기 명나라의 주제육은 세계 최초로 12평균율의 수학적 값을 완벽하게 계산해냅니다. 우주의 척도는 무엇인가? 라는 이 화두 하나가 1000년 넘게 동아시아 과학 발전을 이끌어온 원동력이었던 셈입니다. 자, 정리해보겠습니다. 고대 중국에서 소리는 현대의 물리상수와 같은 절대 기준이었습니다. 12율과 3분 손익법은 만물의 생성과 변화를 설명하는 우주의 운영체제였고 율서는 자연과 인간 심리를 통합 분석한 정보전 전략서였습니다. 소리로 세상을 측량하고 그 울림으로 시대를 경영하려 했던 그들의 우주적 실용주의. 복잡한 세상에서 길을 잃기 쉬운 우리에게 진짜 중요한 기준이 무엇인지 묻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사마천의 율서, 수박겉 핥아보신 느낌이 어떠신가요? 우주의 리듬을 읽는 지혜가 조금이라도 전해졌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수박겉 핥기였습니다. 감사합니다.